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테슬라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주식이 박살이 나는데 어저께 애프터아워에도 엄청나게 주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식이 12%나 떨어졌어요. 하루에 이 정도 떨어지는 퍼센테지면 2020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코비드 때죠. 그래서 5일 차트를 보면은 어제가 어닝이었거든요. 완전 벼락. 완전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주식을 보면 완전 옆으로 기고 있죠. 힘이 없어요, 주식이. 주식이 엄청나게 녹아내렸는데 도대체 어닝이 어떻길래? 그래서 어닝을 보면은 EPS를 보면은 62센트 기대치가 있었는데 52센트 했죠. 10센트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지만 레베뉴는 24 빌리언을 기대를 했는데 25 빌리언? 레베뉴는 괜찮아요. 하지만 EPS가 지금 너무 안 좋죠.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재무제표를 봐야겠죠. 일단 YOY 연간으로 하면은 토탈 차에서 나온 레베뉴만 7%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스토리지 여기가 100%가 올랐어요. 제가 늘 말했죠. 이 에너지 제너레이션이랑 스토리지가 나중에 테슬라를 이끌 거라고. 이번 쿼터 때는 이쪽 섹터가 1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앤 아더 레베뉴, 이 서비스 쪽도 21% 더블 디짓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정말 쇼텀으로서 보기에는 테슬라의 레베뉴가 전부 다 이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7%인데 솔직히 쿼터 바이 쿼터로 봤을 때는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쿼터 때 테슬라가 완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랑 스토리지랑 서비스에 힘입어 토탈 레베뉴로 따지면 2% 상승을 했어요. 그것도 YOY로. 그리고 쿼터 바이 쿼터도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EPS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바로 operating expense. 이 expense가 39%나 올랐습니다. 토탈 revenue가 2% 오르는데 expense가 39% 오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겠죠. 연간으로 39%나 오르고 그리고 계속 쿼터 바이 쿼터로 봤을 때도 이때만 조금 내려갔지 다시 expense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expense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쿼터 바이 쿼터로도 지금 익스펜스가 올라가고 YOY로도 거의 더블 디짓으로 익스펜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 AI 쪽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캐피털 익스펜디처 CapEx가 10% 올라가고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다시 포지티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캐시가 지금 계속 쿼터 바이 쿼터로 올라가고도 있고 연간으로는 33%나 올랐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라인을 보면은 일단 레베뉴가 잘 안 나왔어요. Model 3랑 Model Y 프로젝션이 마이너스 16%, Y over Y. 그리고 쿼터 바이 쿼터로도 또 떨어져 있죠. 하지만 Model 3랑 Model Y가 아닌 다른 모델들은 지금 연간으로는 24%나 올라가고 있고 쿼터 바이 쿼터로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사이버트럭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이 지금 프로덕션이 100%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모델로 극소수에게만 딜리버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버트럭이 100% 프로덕션 라인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넘버가 100K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봤을 때는 이 넘버가 트리플 디짓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프로덕션은 모델 3랑 모델 Y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버리를 보면은 딜리버리를 봐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5% 하지만 쿼터 바이 쿼터로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 다른 모델들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Q3에도 이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바로 사이버트럭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탈 딜리버리는 마이너스 5%를 찍었는데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드가 바로 15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작년 대비 23% 오르고 슈퍼차저 커넥터도 작년 대비 24% 올랐습니다. 이제 쿼터 바이 쿼터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모델 3랑 모델 Y 프로덕션이 지금 안 좋고 딜리버리를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모델들 이제 사이버트럭이 이제 100%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다시 커버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모델 3랑 모델 Y가 딜리버리며 프로덕션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게 다시 노멀라이즈 되고 다른 모델 하면 이제 사이버 트럭이겠죠. 사이버 트럭이 이제 100%로 올라오게 되면은 딜리버리 넘버랑 프로덕션 넘버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에너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에너지 스토리지, 에너지 프로덕션이 많은 레베뉴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랑 에너지가 나중에 테슬라의 레베뉴를 이끌 것이다. 근데 이제 2024년이 돼서야 실현이 되고 있죠. 옛날에 제프 베조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AWS가 아마존의 레베뉴를 이끌 것이다. 지금 보면은 아마존은 리테일보다 AWS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성장도 더 많이 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스토리지랑 이 서비스 쪽이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진도 굉장히 좋죠. 밸런스에서 보면은 캐시가 30 빌리언을 갖고 있죠. 지금 이 캐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레베뉴 쪽 봤을 때는 플러스가 뭐냐, 이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가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이랑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도 그러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이제 자동차들의 딜리버리랑 자동차들의 프로덕션에 줄고 있다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earnings call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에 치킨 게임이 시작했다. 근데 치킨 게임은 자기가 시작했죠. 왜냐면은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쿼터당 계산했을 때 average price가 계속 쿼터당 내려가고 있어요. 일런이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가격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verage selling price도 지금 프레셔 받는 것도 있고, 자동차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딜리버리가 떨어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남는 거, 이제 profitability 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똑같이 average selling price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expense가 올라가고 있어요. expense가 어디에서 올라가냐? 그건 바로 AI 프로젝트, 이제 FSD며 Optimus 이쪽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EPS가 그만큼 떨어진 거입니다. 자, 그래서 FSD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FSD가 이제 버전 12가 나오면서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로그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순간 이 FSD의 마일이랑 이 FSD의 learning capability는 로그 수직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완전 똑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AI 트레이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수직 상승을 예견하고 있어요. 차 딜리버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레베뉴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고 보면은, 원래 옛날에는 적자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2022년부터 흑자를 냈더니 2024년 세컨 쿼터 때 제일 높죠. 그리고 또 똑같아요. 에너지 스토리지 거의 레베뉴에 임팩트도 없다가 2024년 세컨 쿼터 때 완전히 그래프를 뚫고 나가죠. 아마 third 쿼터도 아마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뭔지 알겠는데, 이쪽에는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오냐라고 보면, 일단 서비스 센터, 이제 서비스가 필요할 건 아니에요. 서비스 센터가 돈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컬리전 리페어도 있고 한데, 슈퍼차징 네트워크 이쪽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테슬라가 좋은 게 어딜 가도 이 슈퍼차징 네트워크가 있고 찾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EV 차징 스테이션을 찾으려면 고장난 곳도 있고 찾기가 좀 어렵고, 또 로케이션도 또 안 좋은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차징 네트워크가 이 테슬라에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테슬라가 아닌 다른 전기차들도 계속 이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쓸 것이고, 그리고 다른 OEM, 뭐 포드나 GM이나 다른 차들도 이 슈퍼차징 네트워크를 쓸 수 있게끔 할 거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지금 AI에 돈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마 Full Self Driving이랑 옵티머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도 또 하고 있어요. 자, 리튬 리파이너리, 이게 뭐냐면은 거의 심플하게 말해서 배터리를 그냥 다시 재가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2025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티머스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가 더 옵티머스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옵티머스가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지금 테슬라 팩토리 안에서 아주 심플 태스크인 이렇게 배터리 셀을 그냥 이렇게 이런 박스에다 넣는 건데, 그래도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일을 시작할까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런 심플 태스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earnings call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earnings call에서 제가 듣고 가지고 온 포인트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10월 10일 로보택시 데이가 10월 10일로 연기가 됐어요. 8월 8일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번 어닝스콜에서 아예 10월 10일로 못을 박았죠. 일단 이 이유는 그 새로 나온 모델을 조금 바꾸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덕트도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라고 해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데이를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값싼 가격 모델 2025년에 나온다고 저번 어닝스 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이야기를 했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요때 10월 10일 날 이 모델도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델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가 진짜 많이 질문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옵티머스가 벌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옵티머스가 2025년에 몇천 대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테슬라 팩토리에만 전면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아직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 팩토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완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거의 1년 정도는 이제 테슬라 팩토리에서 일을 시키게 하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하다가 2026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 팩토리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다음에는 2027년, 2028년, 2029년 이때는 이제 민간으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엄청난 마켓 밸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요. 옵티머스가 민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진짜 돈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 8 빌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반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 빌리언 옵티머스가 팔려야 돼요. 그러면은 4 빌리언 곱하기 만약에 2만 불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머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진짜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아직 많은 이제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팩토리 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 10월 10일 날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4680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터리가 가스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이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기차 가격이 계속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제가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를 보면은 테슬라에 거의 46,000불 정도 되거든요. 43,000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계산했을 때 4만불 초반, 3만불대 후반 때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가스차를 안 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닝스 콜에서 이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숏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딜리버리도 안 좋고 프로덕션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엄청나게 내려갔죠. 로보택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 어닝스 콜에서. 그리고 옵티머스도 저번 어닝스 콜이랑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획기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식이 많이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주식이 어떻게 됐냐 테슬라가 비중이 많이 컸기 때문에 거의 한 1,400불 정도 증발을 했습니다. 제가 피크로 봤을 때 한 14,000불이었었는데 지금 12,000불로 내려왔죠. 저는 일단 테슬라는 플러스이기도 하고 엔비디아도 플러스이기도 하고 저의 포커스는 지금 나이키에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그래 숏텀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아마 롱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엔 미래는 좋다. 하지만 숏텀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라고 결정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